고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냐 네. 이거지.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있다면 당연히 가져와봐라 보게.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보고 본인이 공천에 결정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간위에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가 이런 조사가 있다니 참고해봐라. 뭐 이런 수준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걸로 결정적인 무슨 뭐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경우는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기본 조사를 다 해요. 그렇겠죠. 공천에 관련돼서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뭐 협업이라는 표현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천에 개입한 단서나 확실한 증거나 이게 이제 현출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 지시가 있었고 그런데 대선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보정이 아니라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런 정황이 있다면 이것도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중앙 정치에 그러니까 지역 정치에서도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앙 정치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명태균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일단 활동을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접어두고 잠깐만 제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게 이제 4월 초잖아요. 네. 이 대표에게 당시에 여론을 줬다라는 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5월 초에 공관위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이제 5월 9일날 녹취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녹취입니다. 거기 보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그 전까지는 이 김영선 의원의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한테 통화했더니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하대 라면서 윤상현 끝났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윤상현 그 공관위원장은 김영선 의원을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 의중에 담겨 있지 않았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론인 그렇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뒤바꾼 거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윤상현 의원이 끝났다는 얘기가 다 끝났다.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로 5월 9일 날 녹취가 끝나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로 전략공천이 발표가 되는 그렇죠. 이 상황까지 여기에서 이 강혜경 씨는 일관되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확정받아 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그 노력이 이제부터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강혜경 씨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이 과정 속에서 녹취도 공개했고 또 이 그 명태균 씨가 서울에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강혜경 씨가 기차표, 비행기표 또는 자동차 네. 뭐 차 운전하는 네.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어레인지했었던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 실무 담당을 총괄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때 보는 경쟁자가 거죠. 김종양 이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김종양 의원이 경쟁자였는데 네. 그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으면 네. 본인이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양반 그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내용을 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공천에 대해서 그럴만하다, 그럴만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착해서 참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재원 의원 식으로 착해서 참는 거 아니야? 했다, 문제 있다, 여사가 개입했다 이런 네. 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의원이 돼 있잖아요. 네. 의원이 돼 있고
이제 그 공천이나 선거 때 경쟁을 해갖고 본인이 쓰라린 맛을 예. 보게 되면 예.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뭔지는 알잖아요. 아니 홍준표 시장도 알지만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의 상황을 절반 보면 네. 상황이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강혜경하고 명태균하고 둘이 대화 내용 특히 이제 명태균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전화했고 여기서 끝났어. 내가 받아왔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녹취가 돼 있는 거고 그걸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장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여사나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해.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내 근데 얘기는. 그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통비법 때문에 공개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명태균 씨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사나 예. 뭘 통해서 만약 그런 밝혀야죠. 게 나와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주장만 가지고는 예. 그래 그럴만 하겠네. 이런 정도 얘기 이상이 나가기 쉽지 않다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건 창원지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예. 말씀 주신 부분에 예. 대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결정적인 물증이 어제 공개된 건 아니다. 그냥 의혹만 제기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선 사실 수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창원지검이 뭐 그런 수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 정말 탈탈 한번 털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회의적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2,000장이 있다면 2,000장. 네. 그중에 문제되는 게 한 200장 예, 된다며. 예. 그 200장이 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근데 그거는 스스로 공개할까요 지금? 아니 근데 이 200장이든 2000장이든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딜의 조건으로 하고 근데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취재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신반의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백곡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곡지를 다 공개할 거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 공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통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곡지는 만들기에 따라서 200곡지도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00개가 4,000개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2,000개가 1,000개, 200개가 100개 그러니까 막 고무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보다는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4,000개를 냈다는 거잖아요. 파일을 창원지검에. 남아있는 게 22,000개가 있어요. 아니 어제 본인이 22,000개? 페이스북에 올렸어. 26,000 뭐 500 몇십 네, 개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4,000개를 제출했으면 남아 있는 건 22,000개인 거지. 그러니까 남은 게 22,000개인데 이분은 어제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면서 그 정치인들이 여야 의원들이 확인해 달라는 것만 딱 확인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실명도 공개하지 않았고. 멘탈이 강하신 분 같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뭐 언론에 잠깐 네. 전화 연결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어제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가셨고 지금 응급실에서도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여기도 의료대란이 네, 문제가 되고 있어.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진료를 못 일반 진료를 기다려야 받아야 되는 된다. 상황이라 응급실에서는 조치를 못 받고 일반 진료를 기다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전화 연결이 네. 조금 짧게 있었는데 이분이 저는 뭐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여론 조작 부분도 이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마 이분도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선거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다 이분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이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네.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또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그 거짓인 경우에는 또 위증죄의 처벌까지를 감수하면서 어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고 또 멘탈도 굉장히 강하신 그렇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네. 검찰 수사 중에 있는 분이죠.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뭐 상당히 본인도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죠 또.
근데 이제 네. 그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김용민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여론조사 지시를 받아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고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오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쓰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4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나? 그래서 본인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텔레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좀 띄워줘 보시죠.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 오후 1시 19분에 온 거예요. 4월 6일이에요. 이게 몇 년도 2022년인지 2023년인지 2024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4월 6일인데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가로 열고 70년생 가로 닫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을 찾아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 창원 일대 공중전화번호 부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공중전화 자체가 거의 없어지자 10여 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함. 이걸 김건희 여사가 보낸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13년 명태균 좋은날 대표이사는 창원대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함.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 이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보냈고요.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답을 보냅니다.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 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라고 해서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올해 4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고 또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 장례식장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미 그 21년, 22년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지금 그 여사께서 보낸 내용 요거는 그 어떤 보고를 받은 내용 같으신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민정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 정보 보고죠. 정보 보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사님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알고 있어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하면 당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편으로는 조심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들리니 뭐 알고는 있어라.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사께서 올해도 올 4월 달에도 명태균 씨하고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문자를 주고 받는 또 그리고 뭐 명태균 씨도 뭐 이렇게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는 거다. 뭐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되어 있네.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계속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정보 보고가 가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이건 또 어디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지 민정에서 취합한 정보인 건지 이게 정보지에 떠돌아다니는 건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2022년 9월 8일 날 사망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4월 6일은 아니죠. 아니네. 예. 최소
2023년 또는 2024년. 4년. 그럴 수 있네요. 2024년은 올해잖아요. 그렇죠. 올해 올해는- 4월 10일이 총선이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총선의 그 공천 문제로 김유상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좋아졌어. 거라고 보면 예. 2023년일 작년이 가능성이 예, 높죠. 예. 예. 왜냐하면 올해 공천을 못 받았는데 저런 걸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이걸 여사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받고 보내줄 정도 된다면 지역이든 아니면 뭐 이 중앙에서 찌라시 소위 예. 얘기하는 찌라시 개든 네. 이런 데에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문이 일단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는 건 확인이 하다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확인이 되는 하다했어요. 거죠. 예. 이게 아니, 이제 그러니까 두 네. 분이 네. 친분이 있고 네.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오빠 그 문자 또 확인해줬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돌고 있다 하고 보내준 것만 해도 굉장히 신뢰관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 현직 대통령 부인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하고 이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 이게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소절 뒷소절은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이 꼭 항상 딱 한 대목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실수하거나 실언하면 또 그거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막 공격하고 뭐 이런 방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대통령 현직 대통령 부인이면 아니 하다못해 그냥 뭐 구의원 부인만 하더라도 내가 구의원 부인인데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오바마 미셸 오바마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내가 똑바로 잘 문제없이 살아야 벌하기 똑바로 잘 정치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런 정보지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주고받았던 7시간 대화록만 보더라도 왜 이명수 기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일종의 정보원 이런 개념으로 이명수 기자를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뭘 도모한 건지에 대한 비판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보통의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표현을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가까우신 분들은 좀 얘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의도에서 예를 들면 누구 그럼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 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경우가 녹취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게. 예.